5년이라는 시간이었잖아요. 이 5년을 마무리한 이 판결에 대한 선생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나는 2심 때는, 1심 때는 경악을 하고, 유죄가 났을 때, 유죄 났을 때 내 모습을 심문해낸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그 직후에 그리신 그림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직된 모습. 그런데 이제 무죄 났을 때는 뭐 활짝 웃고. 근데 이번은 대법원은 그렇게 왜 그런지 무슨 덤덤했던 것 같아. 덤덤해졌다는 건 어느 정도 이런 판결이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아, 그런 모양이야.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곁에서 힘들었을 텐데. 들 반응도 뭐 다 그럴 줄 알았다. 뭐 다들 정신없더라고. 뭐 전화 받느라고. 네. 깜짝 놀랐지. 네. 재판 결과 나온 직후에 대한민국이 재판부가 오히려 조영남을 화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나는 노래하는 연예인으로서 대중 가수로서 내가 볼 땐 나는 현대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이었을 뿐인데 5년 동안 이 국가가 나를 화가로 대접해 준 거야. 그리고 당신이 대법관님 4분 앞에서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변론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야. 그게 총체적으로 내 느끼면 이게 국가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대작 사기 논란이 터진 이후 조영남 씨는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는 것은 물론 예정됐던 전시회 일정까지 전면 취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 납득이 안 가는 그 동생 같은 형 동생 하던 그 송모 씨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실력 없는 그림 못 그리는 화가로 이렇게 몰아간 거. 그런 것들 얘기할 땐 참 안타깝고 그랬지. 지금은 서로 소통을 안 하시는 관계시고요. 전화 왔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자기가 뭐 도움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자기가 또 안 그렸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준 게 있어. 이 그림이 바로 문제가 된 그림인데요.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줬고 송모 씨는 복잡하고 세밀한 화투패의 대부분을 맡아 그렸다고 합니다. 저의 철학, 이 철학을 보셔야지 제 생각, 창의성 이렇게 그림을 누가 그렸냐 이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과 논란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그게 용납이 돼요. 그리고 누구나 조수를 기술 좋은 사람을 쓰려고 그러겠지. 네네. 그렇잖아? 네네. 뭐 만들어도. 그건 하이어하는 사람의 재량이지.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두가 조수를 쓰는 건 아니다. 어떤 미술가들은 아예 조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때가 참 바쁠 때였어. 지금부터 6년 전쯤 한참 막 전시하고 그 바쁠 때 그 조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지. 조수 작가 송모 씨에게 한 점당 10만 원의 공인비만 지급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나로서는 조수한테 다른 조수보다 더블로 많이 준 거지. 일반적인 관행보다 오히려 더 주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송모 씨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안 했어. 나는 5장 그렸으니까 50만 원이다. 10장 그렸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 개수가 맨날 틀리니까 한 점일 때도 있고 두 점일 때도 있고 뭐 10점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봐서 이렇게 이제 돈을 줬는데 그 친구 계산은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거 외에도 따로 좀 목돈을 도와주셨던 것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거는 돈 많은 친구가 네네. 인색하게 하지 않았냐 네. 하는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 네. 근데 그동안에 환불을 많이 했어. 네.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거 다 환불할 때는 화랑이 50% 가져갔던 걸까지 다 환불을 쳐서 1,000원짜리면 500원만 받았거든. 네. 반반. 네네. 그것까지 환불을 다 해줬으니까. 조수 쓰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네네.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바빠지면 쓸 것이고 네네. 바쁜 일이 없으면 쓸 필요도 없지.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조영남 씨. 그럼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향후 활동은 되도록 좀 방송에서 나오라면 나가는 거고 쇼 프로그램에 나오라면 나가는 거고 네. 쇼 하자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 그 5년 동안 작품하면서 내가 그 왜 피카소가 입체파를 창시했지, 뭐 마티스가 야수파 성각자, 그 인상파 고고 뭐 그런 것처럼 건방지지만 저도 학파를 하나 만들었어. 어떤 학파인가요? 회화, 트로트 회화, 트롯파인가요? 트로트파 회화. 알아듣지 쉽지 않아? 트로트처럼 쉽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미인 정확하게. 거죠. 끝으로 이제 풍문으로 들어오신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봐요. 사실 풍문 얘기처럼 뒤 얘기한 남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 너무 재밌었어. 거기 패널로 한번 저희 MC 박송 씨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송이네가 잘 알거든. 거기서 봐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데요. 여전히 밝으시네요. 그 유머는 트로트파 진짜로 예. 대중적인 그 새로운 학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 씨 만나봤는데요. 한층 홀가분해졌다는 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먼저 근데 밝혀드릴 게 있어요. 본인이 풍문쇼에 나와야만 했고 풍문쇼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야 됐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그 주인공은 바로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풍문쇼에 나와야만 했고 풍문쇼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야 됐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그 주인공은 바로 네네. 황경진 씨입니다. 황경진 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 4월 16일 방송이었어요. 네. 정확히 아시네요. 방송계의 당분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방송 관계자 말을 좀 들었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러면 방송놈들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섭외가 가능하지 않냐. 뭐 쓰임새가 있으면 조영남 씨는 워낙 예능감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네네네. 황현주 씨 때문에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네.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방송국 놈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미술계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뭐 봤지만 되게 공감하면서 조영남 씨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도 산업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어떤 그림을 샀다면 그거는 그 창작가의 철학과 메시지와 영감을 사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EO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그 수익을 당연히 CEO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회장님 야근은 제가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수익을 저한테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디어와 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영남 씨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고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주변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